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어버이날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뵙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 달만 지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60대 이상 1차 접종이 잘 되면 안전하게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세종시 예방접종센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고 순서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에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2차까지 맞으시면 훨씬 더 많이 안전해지실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 기대 섞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되긴 하지? 아니요, 마스크는 쓰셔야 돼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전한 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해져야 마스크도 벗으실 수 있어서. 정은경 청장은 60대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높은 사망률을 거론하며 지금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60대 이상은 100명 중 5명, 80대 이상은 10명 중 2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번만 백신을 접종해도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예정대로 오는 6월 말까지 60대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안전한 가족 모임이 가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1명,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하루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700명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4명,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20명이 누적 확진됐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목욕탕에선 18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이 낀 이번 주말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데요.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돼서 길게는 2년 가까이 부모님을 못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카네이션을 들고 부모님을 찾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손 한 번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슬픈 어버이날을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89살 노모를 모시고 있는 현도수 씨 부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를 향해 준비한 카네이션을 들어보입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어머니 꽃 좀 보세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면회가 금지된 지 1년여. 오늘 같은 날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간식 먹고 손잡고 노래하고 저희들 오는 게 낙이신데 그 낙을 못 누리신 지가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되셨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끼니는 안 거르고 잘 챙기는지. 늘상 어머니가 하던 걱정이었는데 이젠 머리가 희끗해진 아들이 챙깁니다. 어머니 아침에 뭐 드셨대? 어제는 잘 주무셨나?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어버이날. 요양원 곳곳에선 유리창 너머로나마 부모님 얼굴을 보려는 보호자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대신 쪽지에 그리운 마음을 적어 전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이 확 풀린다. 아주 기분이 좋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아버지 손도 잡고 부축하고 벌어보고 했을 텐데 그전에는 화상통화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면회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정부가 요양병원 등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제한적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이후엔 면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빨리 코로나 없어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어버이날은 올해와 다르기를 바라면서 가족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내년엔 직접 잡으셔야지 이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이 최근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허권이 없는 나라들도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정작 주요 제약사들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곧 출시될 큐어백.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액산 mRN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들로 이 가운데 2개를 독일 회사들이 만듭니다.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를 풀자는 미국의 제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입니다. Der Schutz von geistigem Eigentum ist Quelle von Innovation und sollte es auch in Zukunft bleiben.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최장 2년이 걸리는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선 백신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풀고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Vous pouvez donne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à des laboratoires qui ne savent pas le produire, ils ne le produiront pas demain. Le premier sujet pour la solidarité vaccinale, c'est le don de doses. 백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제약업체들의 반대도 걸림돌입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백신 생산에 너도나도 뛰어들면 원재료 공급망에 지장이 초래되고 기업의 개발 의욕을 꺾어 모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특허를 둘러싸고 서구 선진국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Beijing's COVID-19 vaccine, making it the 6th vaccine to receive WHO validation for safety, efficacy, and quality. WHO는 시노팜 백신의 예방 효과를 79%로 추정합니다.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백신 외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도 걱정은 있나 봅니다. 요즘 백신을 맞으면 도넛도 주고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절반이 넘는 성인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최근 들어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현지에서 직접 백신을 맞으면서 미국의 백신 상황 살펴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도넛 체인점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하루에 한 번 날마다 혜택이 있다는 곳입니다. Are you offering this to anyone who's got vaccinated? Thank you. 백신 맞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렇게 무료로 도넛을 나눠줍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프로야구 팀은 오늘 경기장에 와서 백신을 맞은 팬들에게 공짜표를 2장씩 주기까지 했습니다. 백신 마케팅은 사기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네티컷주는 특정 레스토랑과 제휴해 백신 접종자한테 무료 음료를 제공하도록 했고, 텍사스주의 한 카운티는 콘서트 티켓을 상품처럼 내걸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8세에서 35세, 즉 백신 맞기를 가장 망설이는 젊은 층에 $100 예금 증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But we're trying to do something that is just novel. It's a new marketing approach and everything. It's working. 일부 대학들도 가세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웨인스테이트 대학은 백신 접종을 인증하면 학생 계정에 $10를 넣어주고, 아이오와 대학은 시내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합니다. 전국적인 식료품점 체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에게 최대 4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직도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하루 접종자 수는 4월 중순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저는 2회차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So that is the information of the second dose of the Pfizer that you're receiving today. The lot number right here, date and location. 신원 확인에도 주사 맞는 데에도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맞고 나왔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여기는 긴 줄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백신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와이오밍주를 비롯해 백신 거부 정서가 강한 시골 지역에선 최근 냉장고가 꽉 찼다며 연방정부에 백신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남는 물량을 사정이 급한 주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백신 부족의 아우성이지만 백신 부자 미국에선 제발 맞으라고 구슬리고 공급 과잉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 숨쉬기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모습인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온통 회색이고
한강다리는 먼지들 사이로 윤곽만 겨우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주말 나들이를 포기했고 프로야구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평소 같으면 코로나를 피해 야외로 주말 나들이를 나온 인파들이 북적일 시간인데 오늘은 어버이날인데도 다른 주말에 비해 나들이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나마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자리를 접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황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강변에 놓인 벤치를 휴지로 훔쳐보니 검누런 모래먼지가 한가득 묻어나옵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는 온통 잿빛으로 흐릿하기만 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알기도 어려울 만큼 가득한 먼지. 평소라면 깨끗하게 보였을 한강 다리도 오늘은 윤곽만 겨우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푸해가지고 생각보다 안 예쁜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위에서 보는 전경이나 약간 이런 걸 좀 보러 왔는데 어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청 등 내륙 지방에 5월 황사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은 황사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와 제주도 등 총 14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고 미세먼지도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황사로 취소됐던 프로야구 경기들은 오늘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늘 몰아서 열기로 했지만 9경기 중 낮에 열기로 한 4경기는 취소되면서 야구팀들은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오늘 밤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내일 오전 중서부 지역부터 차차 물러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에도 현장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석 달 만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갑판 위로 통하는 발판 주변에 사고를 알리는 빨간 줄이 쳐져 있고 아래로 한참 떨어진 바닥에는 작업복과 작업화, 장갑이 벗겨진 채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 운반선에서 4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는 11m 높이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용접용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탱크 위로 올라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옮겨다니며 일해오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조립 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숨졌습니다. 3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복잡한 하청 고용 구조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회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소리가 들려 탱크 쪽으로 가보니 A씨가 쓰러져 있었다는 다른 작업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추락과 질식 등으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제주에서 차를 몰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재주가 많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운전을 하며 영상통화까지 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운전자는 스스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김진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전합니다. 제주시 삼양 삼동 포구. 바다 한가운데 흰색 차량이 지붕만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사람 수색차 접근 중에 있음. 사람 없어? 오케이. 오늘 오전 6시 15분쯤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당시 A씨는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상대방이 가속 페달 밟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걸 보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혜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혜경은 A씨의 승용차를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자동문 부품 공장. 지난 6일 저녁 6시 반쯤 이곳에 일하던 40대 직원 장모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동으로 작동해 놨더라고요. 경찰은 장 씨가 정비 작업을 위해 작동 중인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이 급하게 빠져나오더니 경찰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렌트카 회사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 등 2명이 차량을 훔쳐 친구 2명을 더 태우고 달아났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인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경기도 파주까지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모습 기억하십니까? 4년 전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었었죠. 어머니들의 이런 헌신 덕에 결국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전동혁 기자가 그 어머니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난해 인내와 헌신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어머니들 덕분에 드디어 서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했어? 난타했어? 강서구의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른 새벽부터 등교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학교를 구로에 다녔으면은 6시 반 정도에 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8시에서 8시 5분 정도에 타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4년 전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은 정작 자신의 자녀들을 서진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며 자녀들이 모두 졸업할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이미 졸업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진학교를 다닐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아, 우리가 애쓴 보람 있네. 서진학교 개교를 이끌어낸 어머니들은 그러나 앞으로도 무릎 꿇는 일이 많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라 사회에서 자립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사회를 바꾸는 만큼 우리 아이가 이 사회를 살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그저 내리사랑일 뿐이라는 어머니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또 다른 어머니들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짓는 선이 지금보다 희미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80대 할머니가 전복된 차에 치여 숨지는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자동차를 모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동차 이름이 뭐죠? 달려가는 희망 자동차입니다. 5kg, 5kg, 12kg. 양어는? 안 다쳐. 왜 다쳐? 아이. 이렇게 와서 가져가 주니까 뭐가 좋아요? 안 갖고 다니기 좋지. 모델이 끄고 못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허리 자식보다는 더 고맙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다든가 폐지값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르신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든가 어르신들과 뭐 함께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찾다가 어르신, 저희 6.25 참전용사시군요. 네, 6.25 참전용사예요. 6.25 때 총알을 그래 맞은 거거든요. 국가유공자인데 네. 지원을 전혀 못 받으세요? 하나도 못 받아요. 아주 10원도 못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져가니까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러면요. 그 밑에 이거 말고요. 배도 더 가져오는데. 고물상을 거쳐야 하던 폐자원을 집화장으로 직접 가져감으로써 수수료를 없애 수입을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늘어나는 수입은 하루에 몇천 원 정도지만 어르신들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요번 주에 진짜 많이 하셨네? 많이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셨나 싶어요. 밤이면 잠을 못 자요. 허리로 이로 다리로 아파서. 그런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가도 좀씩 들어오잖아요. 이거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없을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지 쌀로. 어떨 때는 나는 그냥 그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없어. 왜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하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이렇게 딱 넣으면 유리가 깨진 게 손이 상하잖아. 그래서 다친 적 많으시겠어요. 이번에 혼자게 넣었거든. 처음 하실 땐 어떠셨어요? 여기도 많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죠.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깨끗하게 칠 수도 있고 골목에 다 세워주고 찜해서 가고 이제는 안 울어요. 이건 지금 얼마 동안 모으신 거예요? 일주일이요. 또 어린이날 다가오니까 네. 불안하니까. 애들도 뭐 좀 사도 줘야 되잖아요. 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이거 집에 갖고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하셨어요? 청도 반장이었어요. 75세 넘은 사람 다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명이 한 번에 끊겨가지고 나왔어요. 하면서 좀 이런 건 좀 어렵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3시 40분이면 꼭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이 안 일어나면 다 주워가 버리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해요. 다 해요. 밥 먹는 시간 빼곤 다 해요? 네. 아유. 우리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빗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폐지를 차에 싣고 계십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일을 계속 하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미리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희망자동차를 모은 지 3년. 13분의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놓고 보면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나 일반 사회 인식은 편한 직업 뭐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제도 속에서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하루 좋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의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로 인정됐으면 좋겠다. 2021년 어버이날 앵커로그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 관련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IMF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유독 일하는 어머니들의 실직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김모 씨. 작년 봄에 만든 출석부는 결국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수업이 전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은 저희는 수업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작년은 그냥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40대 방과 후 교사 이모 씨도 지난해 수업 대신 방역 업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중학생 아들까지 챙겨가며 어렵게 버텼지만 코로나는 너무 길었습니다. 프렌드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에어프라이어 돌릴 수 있는 치킨 사서 돌려주고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대부분 여성인 방과 후 강사들의 월 수입은 코로나를 거치며 2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무려 94%나 감소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고용 한파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남성 실업률이 여성보다 더 크게 올랐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성의 실업률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엔 남성 비중이 높은 건설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면 이번엔 여성 비중이 높은 교육, 서비스 등 대면 업종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엄마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떨어졌고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택 수업이 늘면서 육아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엄마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기업들이 좀 더 활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여성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경우 자동화 도입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고용 충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요즘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법률 플랫폼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징계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혼, 상속, 재산범죄 같은 법률 상담 분야를 선택하자 전문 변호사 수백 명이 뜹니다. 변호사 홍보 수단으로 떠오른 온라인 법률 플랫폼입니다. 무료로 양력만 올려놓아도 되지만 매달 25만 원 이상을 내면 전문 분야별로 광고 효과도 누립니다. 2014년 가입 변호사 50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7년 만에 회원이 4천 명 가까이 급증했고 비슷한 업체들도 속속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플랫폼들의 활동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변호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돌연 고친 겁니다. 석 달 뒤부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주식회사죠. 비변호사예요. 비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표방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플랫폼 업체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변협이 업체들이 급성장하자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을 뿐인 만큼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이제 막 개업을 하는 청년 변호사나 술영업이나 이런 게 좀 힘든 여자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정작 사무장 끼고 하는 정관 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잡지를 않으면서 이처럼 법률 플랫폼의 유료 홍보에는 강경한 입장이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 포털에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건 모른 채 하는 변협의 이중 잣대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택배업체에서 개인이 부치는 택배 비용을 1,000원 혹은 2,000원을 올렸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개인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과 4월을 기점으로 일부 주요 택배사의 개인 택배비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소형 택배 기준 한지는 최대 2,000원, 롯데는 크기 상관없이 1,000원 인상. 기업 택배비가 150원에서 250원이 오른 것에 비하면 인상폭은 말 그대로 폭등 수준입니다. 업체들은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인상이라지만 개인 고객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싼데? 현재 마음으로는 택배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편의점이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고객과 비교해 인상폭이 크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이 보내는 택배 물량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경영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면 택배비 인상에 수긍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에 다 쓰이는 거라면 그 돈 내고 택배는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게 온전히 그 택배 기사님들한테 간다면은 기꺼이 낼 의향은 있어요. 하지만 정작 택배 기사들은 택배사들의 택배 노동자 환경 개선 약속을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같은 경우도 4,000명을 투입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한테 비용을 배분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이 대다수예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국토부는 이달 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택배비 지침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 또 한 번의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오늘 낮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제16대까지 내리 6선 의원을 지냈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국무총리로 임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비호의 잔해물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남태평양에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창정 5비호의 잔해물이 한반도를 지나지 않고 다른 물체와 충돌해 궤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외국인 선수 터커의 첫 홈런이 개막 한 달여 만에 터졌습니다. 연타석 아치를 그리면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5월 들어 타격감이 살아난 터커. 팀이 2대1로 뒤진 3회. 총알 같은 타구로 역전 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개막 28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홈런. 동료들은 이른바 무관심 세리머니로 환영했고 터커도 잠시 감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점 차로 뒤진 5회엔 같은 코스로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대구에서도 홈런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삼성은 1회 롯데 이대호에게 투런포를 얻어맞았지만 복덩이 피렐라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오재일도 이적 첫 홈런을 석점포로 장식했습니다. 잠실에선 행운의 타구 하나가 흐름을 갈랐습니다. LG 최은성을 상대로 수비 시프트를 가동한 한화의 작전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지만 타구가 베이스에 맞고 튀는 불운으로 이어지며 2점을 실점했고 분위기를 탄 LG의 라모스가 곧바로 석점 홈런까지 터뜨려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리그에서 대구가 인천을 꺾고 창단 첫 5연승을 달렸습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에 맴돌다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에이스 세징야 없이도 연승 행진을 이어온 대구는 세징야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반 9분 세징야의 발끝에서 시작된 프리킥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출신 김진혁이 선제 헤더골을 터뜨렸습니다. 3분 뒤엔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세징야가 복귀골을 신고했습니다. 후반 막판 교체로 들어온 오후성의 쐐기골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인천을 제압한 대구는 홈팬들 앞에서 창단 첫 5연승을 달렸습니다. 시즌 초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팀 내 잡음으로 하위권에 맴돌던 성적도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브루네 팀 수원FC는 제주를 물리치고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수비수 조유민이 왼쪽 코너킥을 한 번, 오른쪽 코너킥을 한 번, 헤더골로만 2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3승 중 제주를 상대로만 2승을 거둔 수원FC는 다득점에서 앞서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레슬링 간판 스타 김현우 선수가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레슬링 대표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속에서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해 불가리아에서 훈련을 해온 김현우 선수는 경기 하루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급격한 컨디션 저하로 오늘 그레코로만형 77kg급 경기를 포기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쇼트트랙 대표 2차 선발전 첫날 여자 1500m 결승에서 이유빈 선수가 최강 최민정을 한 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차 선발전 4위에 올랐던 이유빈 선수. 준결승전에서 코너를 돌다가 그만 날끼리 부딪히면서 아찔한 사고를 당합니다. 경기는 곧바로 중단되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이대로 포기하면 올림픽 대표 선발에서 밀려날 위기입니다. 괜찮으면 일어나자. 괜찮으면 일어나자. 괜찮으면 일어나야 돼. 다행히 일어나서 응급조치를 받는군요. 어깨도 풀어보고 날도 점검하고요. 부딪히며 찢어진 유니폼은 테이프로 응급처치한 뒤에 경기가 재개됐는데 인코스를 파고들며 2위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에서도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를 타면서 2위로 역전.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순간적으로 인코스로 파고들면서 발을 쓱! 최강자 최민정 선수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1500m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는데 대단하네요. 500m에서는 심석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내일 1000m와 슈퍼파이널 결과를 더해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설 쇼트트랙 대표가 모두 가려집니다. 황사의 강한 바람까지 계절의 여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에 있고요. 이 시각 농도를 보시면 북춘천과 군산이 300마이크로그램을 맴돌고 있고 서울도 263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불어들기 시작하면서 내일 중서부 지방부터 먼지가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대구 등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추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특히 남고 북저로 기압이 자리하면서 바람길이 만들어져서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시속 9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도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고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10도, 대구가 1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